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테슬라 시총이 5조 30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레두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시총 자체가 5에서 한 7 트릴리언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옵티머스가 한 25 트릴리언, 그래서 토를 컴바인 해가지고 한 30 트릴리언 정도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80%가 테슬라 밸류의 옵티머스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은 알아볼 것이 한 5에서 한 7 트릴리언 정도가 정말로 로보택시에서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한 소식 중에서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은 테슬라 풀셀프 드라이빙의 구매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테슬라 모델에서 한 자릿수였던 구매율이 이제는 10%로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모델 S라든지 X 경우에서는 구매율이 50에서 60%를 상회하면서 풀셀프 드라이빙의 구매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좋은 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테슬라의 시총을 한번 보시게 되면 1.08 트릴리언 정도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버크셔드웨이가 1.09, 그 다음 브로드컴 자체가 1.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M7에 들어가는 종목은 브로드컴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 트릴리언 정도 되고 있는데 5 트릴리언 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5배가 로보택시로 인해서 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요 자료는 챗GPT에서 딥 리서치에 일단 분석을 했던 자료인데 제가 깊이 있게 물어보고 한 20분 정도 일단 지금 이제 돌려가지고 나왔던 자료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이 과연 로보택시를 통해서 나오는지 그걸 갖다가 DCF로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수익 모델, 글로벌의 시장 성장률, 경쟁 환경, 기술적 우위, 규제 환경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이 가격대가 정말 수치로 나오는지 분석해봐라. 그렇게 해서 좀 깊이 있게 일단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로보택시 한 대당의 연간 수입이라든지 순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 그것부터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매출 한 대를 봤을 때 보수적으로 한 10,000불 정도, 그 다음에 중립적으로 20,000불,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000불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은 순이익이 한 대당에 한 5,000불, 한 50% 정도는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거기다가 50%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운행시간을 봤을 때 여기는 하루에 6시간 정도, 여기는 12시간 정도, 여기는 18시간 정도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12시간 정도가 아무래도 적당치 않겠나. 그래서 순이익 자체도 한 10,000불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뉴트럴 중립적인 것이 조금 더 우리한테 와닿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전망 템 시장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로 보게 되면 1.7조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글로벌로 봤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봤을 때는 178억 달러 정도 되지 않겠는가. 30년도에서 34년도에는 한 4.71조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은 2025년도에서 34년도까지 한 8.6%. 그 다음에는 미국만 봤을 때는 453억 달러, 그 다음에 20.5% 정도 많이 성장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것이 글로벌이란지 미국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만 하더라도 로보택시는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지속가능 모빌리티 시장으로서 추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장점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운행 데이터량에서는 수십억 킬로미터니까 이건 상대가 안 되죠. 그 다음 비용 구조에서도 저비용이라든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들. 그 다음에 일단 무선으로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오버홀드 에어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런 것들도 여기는 초기화 부분인데 상당히 많이 강화되어 있다는 것들. 그다음 완전 자율의 난제에서도 어느 정도 진입이 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다가 지금 테슬라를 일단 좋게 보는 그런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다른 일단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쟁업체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DCF를 돌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끼고 일단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장률과 할인율의 변화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성장률을 갖다가 한 10% 주고 그 다음에 할인율을 10%나 많이 할인했을 때 아무래도 이거는 net present value라고 해서 아무래도 현재 가치를 땡겨와야 되겠죠. 미래 가치를 갖다가 현재 가치를 땡겨오려면은 할인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나 할인율을 적용해 버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당히 많이 밸류에이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한 0.38 트릴리언 정도 되고 있다는 거고, 반면에 한 7.5%의 할인율을 주면서 18%의 성장을 했을 때는 1.5 트릴리언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예측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립적으로 봤을 때 지금 프리캐시 프로 있죠. 요거 성장률 갖다가 18%, 그 다음 할인율을 갖다가 7.5%, 그 다음에 터미널 그로스 이쪽은 2.5%, 요거 터미널 그로스 요거는 보통 5년 아니면 10년을 쓰고 있죠. 근데 기업이 그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영속이 되겠죠. 그래서 10년 후에 계속해서 영속했을 때 그때 일단 그로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2.5%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자, 한 대에 연 매출은 한 18,000달러, 아까 optimistic하게 봤을 때 한 3만 달러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플랫폼의 운영 대수가 한 100만 대까지 갈 경우입니다. 이때는 250만 대까지 갈 때고, 그래서 한 100만 대를 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프리캐시 프로의 마진 한 45%로 봤을 때 추정 순이익이 한 8.1빌리언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할인 후에 기업 가치를 돌렸을 때는 1.5 트릴리언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한계도 많다는 겁니다. 기술의 로드맵이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다는 것들, 완전한 자율주행의 상용화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법 규제라든지 이런 위협도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 미국 이외의 시장, 한국도 마찬가지고 상업화가 좀 지연된다는 것들, 그 다음 세이프트라든지 보험사고 이런 것들 대응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신뢰 미확보, 그 다음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존하겠고, 성장률의 둔화라든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한다든지 투자자의 신뢰도가 저하된다면 밸류에이션은 급변할 수가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터미널 밸류 있죠. 잔존가치 계산할 때에 성장률, 할인율의 오차가 많이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게 리스크가 아직까지 많이 상존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4트릴리언, 5트릴리언 간다는데, 자,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매우 고성장적인 시나리오, 그 다음에 저금리, 강력한 시장 지배력 규제 호재, 그 다음에 기술적 완성도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달성이 되면 갈 수 있다는 거겠죠.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4트릴리언은. 자, 반면에 한 1조에서 2조 달러 안팎의 중립적인 예측 구간이 가장 개연성이 높겠다. 그래서 지금이 1트릴리언 정도 되고 있는데, 로보택시만 가지고도 1트릴리언 정도는 갈 수 있는 것이 한 2030년도까지 되지 않겠는가. 가장 적당하겠죠. 그 다음 옵티머스 이런 게 들어오면 더 가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막 4조나 5조를 갖다 로보택시로 지금 당장 간다. 자, 그거는 조금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극도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1년 안에 탑 애널리스트들 있죠. 별 5개짜리는 한 360달러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탑으로 봤을 때 18명이 일단 레이팅 주고 있는데 10명이 바이, 7명이 홀드, 1명이 셀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지금 낙관적으로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유럽의 테슬라 등록이 여전히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여전히 부진하고 있는데 등록 대수가 연초 대비해서 33.6%, 7월에는 전년 동기 40%나 감소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쟁사들에게 시장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좀 중립적으로 보겠다.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수들은 얼마를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파이프 샌들러의 알렉산더 파르 같은 경우는 400불 주고 있고, 그 다음 아담 조나스 모건 스탠리는 410불,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이 AI 있죠. AI를 통해서 봤을 때는 384불까지 바이든급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355불, 데이나이버스는 500불까지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360불대가 좀 적정한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 그 이상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가 하나가 나와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차트를 한번 보시기 때문에 좀 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지금 이제 선물 지수들이 거의다가 조금씩 하락이 되고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조금 일단 하락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본다면은 요 라인 때 있죠. 그래서 200일선이 지켜지는지, 자, 200일선을 본다면 한 317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에 있던 320불대가 강력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이제 가장 큰 관건이다. 자, 만약에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조금 더 하락세는 깊어지면서 298불대 아니면 300불대가 지지가 되는 데까지 우리가 봐야 될 때입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는.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쉬었다가 이런 것들이 쌍바닥에 들어갈 때 있죠. 자, 그럴 때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는 조금 일단은 우리가 관망의 자세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봉으로 봐서도 조금 일단은 스토캐스팅이 꺾이는 모양이 있죠. 그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의 관망의 자세가 필요할 때다. 아직까지는 제가 보는 관점은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60불대 길게 본다면 360불대에서 300불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스권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220불대가 지켜지는지, 320불대가 지켜지는지, 그 다음은 지금 이제 300불대가 지켜지는지, 자, 그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